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그 참사 유족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12구 참사 다른 가족들과 소통을 원했지만 정부가 묵살했다. 우리가 의심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그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1대1 매칭을 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명씩 할당을 했다. 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거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유가족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다른 가족들 연락처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개인정보법 위반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내 거를 그쪽에다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해놓고 그냥 한 달 넘게 땡까고 있고. 일부러 그랬다고밖에 예, 볼 수 예. 없죠. 그러니까 유족 간 소통을 위한 연락처 공유 협조를 안 해줍니다. 안 가르쳐 주지. 니들끼리 힘 합치면 안 되지. 예. 윤석열 정권이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줘요. 진짜 용산구청이나 서울시청 한 군데 그냥 빈 사무실 하나 열어놓고 이쪽에서 유가족들 모여서 만남을 가져라고만 해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정말 악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절대로 유가족들끼리 서로 만나거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는 안 맞아요. 된다라는 지령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 공개에도 그 난리를 친 거예요. 네. 못하게 하려고. 유족 간 연락처 공유되지 않게 하라는 교육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권이 위태로워질까봐 유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라는 게 그냥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가배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유가족들은 정부가 반대도 협의체를 만들어줘요. 예. 그러면 오히려 1대1 매칭이라고 했던 게 야, 그 정도까지 윤석열 정권이 진정성이 있을까 했는데 그게 어떤 의도였는지가 또다시 드러나는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의 머릿속에서는 12구 참사는 이미 정리되고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사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관저에다가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먹고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미 12구는 정리됐어. 끝.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사람들이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2, 3년 동안 우울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자식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멀쩡해질 거라고 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저 이야기에서 강아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태원 이야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예. 게 열받는 포인트기도 합니다. 아, 진짜 그러네. 그래서 그 8명의 증언을 보면 일단 그 4개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헬로윈 참사 유가족 8인의 증언. 다른 유가족 분들과 접촉하기 위해 정부기관 혹은 담당자에게 다른 가족분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셨다가 거절을 당한 적이 있는지. 첫 번째, 10월 30일 빵빵병원에서 빵빵경찰서 관계자 및 빵빵시청 공무원에게 유족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2. 소위 말하는 1대1 담당자들에게 다른 유가족과 연결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개인정보라 어렵다, 연락처가 없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세 번째, 인터넷 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민주당 등 변호사 모임 매개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민변 통해 비공개 간담회 일정을 안내받았다. 4. 저도 빵빵시청에서 다른 분들 연락처 달라고 했는데 연락처 없다고 딱 잡아 뗐다. 그래서 빵빵시청 복지과에 연락해서 왜 연락처 안 주냐고 따졌더니 행안부에서 못 주게 했나 보더라. 아직은 줄 수 없다고 한다. 네, 그런 식이에요. 지금 뒤에 이제 뭐 나머지 4분의 인터뷰도 있는데 정부가 유족 간에 모이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어떤 그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민주당이 방송을 오늘 현재까지 이상민을 해임시켜라, 사퇴시켜라라고 이제 날짜를 정해준 게 오늘이에요. 오늘 날짜예요. 예. 근데 안 하고 있죠. 뭐 그러니까 할 윤석열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나 정말 태어나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정권을 거쳐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이런 정권 처음 봤어요. 봐봐요.
12구 참사 희생자가 159명이고요. 돌아가신 분만 159명이고 사상자 다 합치면은 354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역대급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역대급 참사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해수부 장관 본인이 사퇴 의사 표명했는데 박근혜가 반려하면서 사고 수습을 먼저 해라 해가지고 백목항 내려가갖고 수염 기르고 했던 그 이주영인가? 예. 그 당시에 국무총리도 이 사건 나자마자 사의무사를 표명했는데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물러난 건 10개월 만에 물러났어요.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역대급 참사가 났는데 물러나는 장관 한 명이 없어요. 지금 심지어 경찰청장까지도 자리 보존하고 있잖아. 예. 그럼 지금 용산 경찰서장 제외하고는 물러난 사람이 없어요. 직접적인 현장 실무자잖아요. 위에서 보면. 예. 이런 정권 보셨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상민 안 자를 생각으로 뭐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는 현대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아니, 이상민이는 윤석열 측근 일뿐더러 주무부처 장관이에요. 예. 이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행안부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인데 이상민을 지키려고 이런 역대급 참사에도 물러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니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책임 소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명된 다음에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근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형법적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례를 많이 들었죠.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그랬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그랬고, 그때 그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하루 이틀 안에 대부분 그 국무총리부터 그 행안부 장관들 다 사퇴를 했어요. 심지어 서울시장까지도 사퇴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서 사퇴를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큰 고난에 큰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가적으로 큰 사고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민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 참사의 모든 책임이 이상민이 있으니까 이상민 책임지고 깜빵까지 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뻔뻔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야수님 생각은 내가 봤을 때 좀 마일드한 순한 맛인 거야. 예를 들어서 전혀 없던 사건이 전혀 없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없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이 수없이 배치돼 있던 그게 배치를 안 시켰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상민은 경찰국까지 만들어가지고 경찰을 지휘통솔하는 그 권한 나한테 있다고 했던 놈이야. 예. 근데 이거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하면 이상민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하는데 이상민이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어. 장관실은 압색도 못해. 그러면 이상민이라는 자가 앉아있는 순간 진상규명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들이대냐면은 국정조사도 안 했는데 책임 소재도 안 가졌는데 이상민을 자르라고 하냐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되게 열받는 거야. 지금 12구 참사보다 훨씬 더 적은 사상자가 났던 사건들도 최소한 장관들은 물러나면서 뭐랄까 국민들에 대한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상민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책임자이던 놈이 경찰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막말하고.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또 확 열이 받네요. 그치.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사살 사건 있잖아요.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그 한 명 죽었다고 장관들 구속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 지키지 못했다고. 예. 근데 159명이 지금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한 달 이제 코앞에 있어요. 우리 방송 시점으로 내일이 한 달인 거예요. 예. 그 사이 물러난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지. 만약에 이상민 자리에 옛날 그 교육부 장관 박순애 같은 사람 앉아 있었으면 바로 잘랐겠죠.
측근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자리에 그렇게 앉히지도 않았겠지만 그 측근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상민이니까 안 자르는 거예요. 이런 뻔뻔한 정권이 있습니까? 최소한 이 사건은요, 한덕수하고 이상민은 물러나가야 될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약속한 건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일단 그 제안을 하고 나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탄핵 소추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탄핵 소추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다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민주당이 실제로 이게 탄핵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실이 그거를 만약에 무시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에는 시스템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국회나 행정부라는 이 모든 시스템이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이란 말이에요. 이 법률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결정을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는 전제로 모든 게 작동하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탄핵은 아니거든요. 탄핵은 그 자체로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억지로 하루라도 길게 아니야, 우리 상민이는 그렇게 될 애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건 대한민국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그게 더 무서워요. 네. 차라리 거부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낫지. 대통령이 거부권도 없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술 마시고 측근 정치하는 거 보면은 뭐 안 그렇다고 하기에도 좀 모르죠.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 부적합자라니까요. 대통령 금치산자 같은 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정치하겠다는 저 만용은 뭘까요? 자기 명 대척하는 거죠, 저게. 자, 이상민이 박순애였다면 바로 잘랐습니다. 측근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